나는 올해 2월 바디 프로필 준비를 시작해 약 5개월간의 운동과 식단 조절 끝에 성공적으로 바디 프로필 촬영을 했다. 그리고 얼마 전 드디어 모든 스튜디오에서 보정본을 받았다.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 내가 봐도 미쳤다, 미쳤어. 오늘은 제가 바디 프로필 촬영 후에 얻은 것과 잃은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작용이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첫 번째로 바프 찍고 나서 성취감을 얻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완전 미쳐가지고 최선을 다한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바디 프로필이라는 목표를 잡고 유튜브에 선포를 하고 나니까 꼭 해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애착인요. 그래서 저 몸에 안 좋은 음식들 엄청 좋아하는데 꾹 참고 운동도 진짜 이 악물고 잇몸 갈면서 열심히 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엄청 힘들기는 했지만 내가 꼭 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동을 통해서 뭔가 얻어서 그런 건지 할만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스튜디오 3곳에서 하나하나 촬영을 마치면 마칠수록 진짜 너무 재밌고 기분도 좋고 막 날아갈 것 같고 오랜만에 뭔가를 하면서 행복한 걸 느꼈어요. 최근에는 목표가 뚜렷하게 없었으니까 뭘 해낸 기억도 없거든요? 근데 바프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까 내가 한다면 할 수 있구나. 나 좀 괜찮은 사람이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데 좀 활기가 느껴졌달까? 그래서 방금 말한 부분에서 이렇게 얻은 것도 있었지만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이제 다음 목표가 없는 거야. 반년 동안 이 지점을 향해서 달려오다가 그게 끝나버리니까 당장은 너무 좋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운동에 대한 의지가 약해지더라고요. 아, 나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또 다음 바프를 준비한다거나 다른 목표를 세워서 또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해결 방법도 있고 나도 잘 알고 있던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바프 촬영 자체도 저의 목표였지만 이 목표를 가지게 된 계기는 유튜브 컨텐츠로 좀 잘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바프는 성공적으로 잘 찍었는데 유튜브에서 조회수라던가 성적이 내가 기대한 만큼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바프 콘텐츠만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좀 덜 했을 건데 전부터 제가 노력한 만큼 유튜브가 계속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야심차게 장기간의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실행한 게 바프 콘텐츠였는데 이것마저 안 되니까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부분에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 진짜 앞으로 유튜브에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더 이상은 콘텐츠로 갈팡질팡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더 유튜브 세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강의도 듣고 나름대로 혼자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지쳐버린 건지 자신감도 너무 떨어져 있고 멘탈이 여러모로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계속 내 자신을 다잡고 고민하고 머시기하고 이렇게 계속 굴레에 빠져있다 보니까 최근에 유튜브를 한 2달 정도 쉬었던 거거든요. 돌아올 때는 내 채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좋은 컨텐츠를 들고 돌아오고 싶었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그냥 평소에 하던 거 들고 오게 되었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아자 파이팅! 아자 파이팅! 그리고 두 번째로 얻은 거는 바로 건강입니다. 바프 준비하면서 건강을 잃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저는 건강을 얻었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맨날 비실비실대고 튼튼한 그런 애가 아니었어. 중학생 때까지는 맨날 뛰어다니면서 놀기라도 했지 고등학생 때부터는 정말 심각한 운동 부족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 맞죠? 그리고 제가 5년 넘게 어머니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진짜 10년을 놀다가 운동 몇 달 했다고 컨디션이 바로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었던 거는 체력이 진짜 좋아졌어요. 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로 바프 찍던 날 잠을 많이 못 잤어요. 3시간 자고 아침 9시쯤에 대구에서 부산까지 운전해서 가서 서면에서 헤어 메이크업 받고 광안리 가서 촬영하고 다시 서면으로 가서 친구랑 밥 먹고
먹고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사진도 찍고 막 그리고 퇴근 시간에 걸려가지고 서면에서 해운대까지 1시간 걸려가지고 또 운전을 해서 가가지고 숙소에서 친구들이랑 새벽 6시까지 먹고 얘기하고 놀다가 또 한 서너 시간 자고 퇴실해가지고 밥 먹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동네 파전을 구매해가지고 집에 들려가지고 파전 드리고 나는 사과 하나 깎아 먹고 바로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하고 집에 와가지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일도 미리 하고 또 엄마 케어도 하고 이거를 다 했는데도 별로 안 힘들었어요.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정말 큰 무리 없이 다 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와 나 진짜 체력 좋아졌구나 라는 걸 체감하게 됐고 또 제가 무증상 갑상선 저하증이었는데 갑상선 저하증 약도 끊게 됐어요. 저는 호르몬 수치도 안 좋았고 갑상선 저하증으로 가는 인자를 가지고 있어서 약을 1년 넘게 먹고 있었거든요. 약을 잘 챙겨 먹었기 때문에 호르몬 수치는 점점 좋아졌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인자는 없어지기가 어려운 거래요. 근데 운동하고 나서 그 인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인자가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께서 제가 뭐 따로 관리를 한다고 해서 그 인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던 와중에 인자가 없어졌으니까 나는 뭔가 그것 때문에 좋아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거지. 정말 이렇게 좋아졌었는데 요즘은 운동을 열심히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바프 준비 기간 동안은 정말 매일매일 운동하고 안 해도 하루만 건너뛰는 수준이었는데 요즘은 일주일에 2번 가면 많이 가는 정도? 그랬더니 체력적인 부분에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정말 정신 좀 차리고 다시 바프를 예약을 하던가 각성을 좀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겪고 걱정도 하시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부작용이 정말 거의 없었어요. 딱 하나 있었는데 소화 불량이 좀 있었어요. 제가 바프를 5개월 정도 준비했는데 제대로 식단을 한 건 2개월이었거든요. 2달 동안 고구마, 닭가슴살, 샐러드를 주로 먹었고 저는 뭐 염분 조절 이런 거는 안 했기 때문에 소스 같은 거는 다 먹고 제 전 영상 보시면 잘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일반식을 먹으니까 엄청 잘 체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소화에 좋은 건강 한식만 먹은 건 아니지만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잘 소화해내던 음식들인데 옛날보다 덜 먹어도 계속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음식 때문에 설사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체해서 토하는 경우는 정말 언젠지 기억도 안 날 정도거든요. 근데 바프 찍고 나서 체했다가 살짝 괜찮아졌다가 또 체했다가 살짝 괜찮아졌다가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한 번은 정말 심하게 아파가지고 우액우액까지 하고 그랬었다니까요. 처음에는 체하는 게 바프 때문이다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건강이 이상이 온 것인가 이런 생각까지 막 들고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결국에는. 그랬더니 그냥 제가 클린푸드만 먹다 보니까 위가 아직 맛있는 음식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한 달쯤 전의 이야기고요. 지금은 소화 기능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가 무슨 폭식을 해가지고 살이 막 10kg 찌고 바프 준비 전보다 더 못한 몸이 되고 그런 끔찍한 부작용은 없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PT 선생님을 정말 잘 만났고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선생님의 1차적인 목표는 제 건강 증진이고 2차 목표가 바프였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그냥 건강 관리는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 운동은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무리하게 이렇게 하다가 실려가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시키셨지만 식단 관리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는 거야? 싶을 정도로 먹게 하셨어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몇몇 바프 브이로그를 보면 드시는 음식들이 영양소 자체는 괜찮은 음식들이에요. 근데 양을 굉장히 적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바프를 찍으려면 양은 저 정도로 해가지고 클린푸드만 먹어야 되는구나. 대충 저렇게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만 먹으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 선생님은 제 기초 대사량이랑 활동 대사량까지 생각을 해서 하루에 정말 최소한 1500칼로리를 먹는데 탄단지 비율을 잘 거시기 해가지고 먹으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1500칼로리를 고구마, 닭가슴살, 샐러드 이런 걸로 채우려니까 진짜 배가 불러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나 싶고 1500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던 날도 있었거든요. 심지어 1500 넘게 먹어도 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살도 엄청나게 뺄 필요 없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건강 지켜가면서 체중 감량을 하자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저는 솔직히 이 방법이 처음에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 빠지는 속도가 너무 더뎠고 지방을 빼야 바프가 예쁘게 나올 텐데 이렇게 해가지고 남들만큼 바프가 잘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믿고 따라간 결과 제 몸이 망가지지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해진 상태로 그 당시에 내가 낼 수 있었던 최선의 출력으로 바프가 나왔고 지금은 큰 부작용 없이 잘 지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무리한 식단 관리는 절대 금지. 탄단지 비율이랑 본인 대사량을 고려해서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남을 보고 목표 설정하지 않기. 예를 들어서 제가 찍은 바프를 보고 저 바프 진짜 멋있다. 저 몸매 괜찮네. 이 정도 몸을 목표로 준비를 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출발선상이 다른 사람이랑 같은 목표를 단기간에 이뤄내려고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체지방률 10%대의 근육도 꽤나 선명하게 보이는 그 정도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지방을 정말 많이 덜어내고 근육도 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근육 없고 체지방률은 30%가 넘던 내가 5달 만에 그 몸을 만든다? 그러면 끝나고 바로 폭식해가지고 체지방 복구되고 건강은 더 바사삭 됐겠죠. 사진은 예쁘게 나올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오늘의 나보다 더 나은 몸을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전하고 이뤄내는 내 자신이 중요한 거지 단기간에 저 엄청난 몸매를 가진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서 건강을 잃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좋죠. 진짜 여러분 건강이 최고. 옛날보다 조금 건강해져 보니까 건강이 최고라는 게 너무 와닿아. 여러분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아우 진짜 나 정신 차리고 운동 가야 되는데. 얼굴부터 눌러주세요. 진짜 이 영상만 보고 공부 시작해야지. 클릭. 딱 이 영상만 보고 씻으러 간다. 클릭.